이 중에 나 직장인이다 손 들어볼까요? 와, 이 일 끝나고 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감독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감독님이 육성 안 하고 그냥 일단 인사드리긴 했지만 저희도 공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묘 지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 맡은 이승국이고요. 감독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굳이 이거를 공표하지 않아도 감독님도 이제는 그냥 너무 아시죠? 뒤로 인기가 되게 기대해주세요. 많네. 안 보여요. 지난주도 많았지만 이번 주에 더 많거든요 지금. 느끼시죠? 예. 잘 못 느꼈는데 네. 집에만 있으니까 헬스장 갔는데 네.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그냥 지나가다 사인을 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20kg 하던 거 40kg로 바꿔가지고 신경 쓰이거든요. 신경 쓰여 보고 있으니까 네, 지금 다리가 후덜덜합니다. 오늘 하차하시는 날이었어요. 감독님과 함께 집을 하게 돼서 저도 정말 예전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왔고, 여러분도 여기에 오셨다면은 오히려 이런 분이 더 적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파묘 영화 처음 봤다 하시는 분 얼마나 되실까요? 이 정도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나 파묘 오늘이 두 번째 보는 거다. 혹시 5번 정도 보신 분들 계실까요? 꽤나 혹시나 두 자릿수 봤다, 10번 이상 봤다가 계시네요? 여기부터 갑시다.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한 팬분을 뵀는데 그분이 한 12번 영화 보셨다고 그랬어요. 나 12번 봤다 계속 손 들어볼까요? 12번 지금 한두 분. 제가 뵌 분 계시고요. 이 기록을 깨냐 마냐 12까지 오셨고요. 나 12 이상에도 계속 손 들고 있어 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몇 번 보셨어요? 몇 번 보셨어요? 14번. 14번. 몇 번이요? 14번. 18번. 맨 앞에 분이 뭐라고? 맨 뒤에 분 14번, 18번인데 맨 앞에 분이 몇 번 봤다 그랬을 것 같아요? 22번째 보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일단 박수 쳐드립시다. 이거는 애정이 아니고 팬들 사이에서도 22 술렁술렁 하는데, 연출하신 감독님 입장에서는 내 작품에 이 정도 애정을 가진 팬분들과 이렇게 대면하시는 자리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예, 참 영화를 앞으로 만드는데 너무 큰 부담. 진짜 이제 요즘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영화가 아예 선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많이 보거나 약간 이렇게 영화가 좀 많이 양분화되는 것 같은데, 네. 참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부담이 네.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 잘 만든다는 게 좀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아 내가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야겠다 하시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그 영화가 일단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완성도도 훨씬 더 여러 번 봐도 부끄럽지 이렇게 최대한 제가 막 편집본을 보면서 바꾸고 싶은데 한 150군데도 돼요. 지금 내가 공개가 된- 실수한 게. 공개된 이후에도요? 아니 지금 지금 완성본을 봐도 진짜 네. 하나하나 이렇게 막 내가 대충 살려봤어요. 오단 노트처럼. 네. 첫 장면부터 내가 이렇게 찍었을 때 잘 찍었을 텐데, 약간 그런 고개를 조금 더 빨리 돌렸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면 네네. 실수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관객들한테 여러 번 보면 다 뽀록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부담으로 하고, 또 이런 게 또 다음 작품을 하는 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봤는데 내가 봐도 너무 완벽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미 완벽한 걸 네, 하나 네. 해봤으니까. 네. 그렇죠. 이걸 깨고 싶지 않, 또 네.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계속 이런 부족함 때문에 또 제 원동력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영화를 뜯어봐 주시는 게 너무 고맙죠. 생각보다 이번 작품이 너무 빨리 뜯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해석본도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들 보시는 거지 했는데 진짜 20번씩 보시면 그렇게 보이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감독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나 이런 실수들이
계속 보시면 뽀록이 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22번 보신 분 온 거 보니까 22번 보는 거로는 아직 뽀록은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30번 정도 보고 혹시 또 뽀록 나는 것 같으면 글 올려주세요. 이제 나 실수가 보이는 것 같다 올려주시고요. 사실 GV라고 하면 제가 진행하고 모더레이터로서 감독님께 여러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통계조사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은 정말로 감독님과 감독님 작품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는 확신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손 관절에 문제가 없으시면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이 자리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감독님께 사소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 질문을 하나 꼭 최소 하나는 해보고 싶다 하는 건 얼마나 있을까요? 어휴 저요라고 프린트를 해오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있는 분이 한 40% 이상은 손을 드신 것 같거든요. 각자의 어필 포인트가 되게 많네요. 막 사진을 뽑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제 질문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팬분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트로덕션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질문 위주로 하고 듣다가 제가 준비해온 질문이랑 맞닿은 게 있으면 저도 조금 팔로우업을 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 주제가 중구난방하면 감독님도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영화 제작의 단계를 우리가 훈련단 생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영화 시나리오 쓰시고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좀 나 이런 게 궁금했었다. 준비하실 때 어떤 거가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 계셨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눈 띈 오른쪽 계신 분,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에 의하면 지리산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었는데 왜 하필 그 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뭐 그 고성에 있는 산 몇 군데랑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오면서 태백산, 치악산, 뭐 월악산, 계룡산, 지리산 1호 코스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머물면서 중간중간에 뭐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쭉 머물렀는데 지리산에서 오래 있었던 게 지리산 둘레길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자고 시나리오 적고 책 보고 하면서 지리산 둘레길을 계속 코스가 진짜 많거든요. 네. 거길 돌면서 이제 계속 장면을 생각하고 뭐 장면도 생각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또 근처 카페에서 시나리오도 적고 하면서 지리산이 제일 좀 오래 머물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갑자기 지리산 홍보대사가 됐는데 둘레길이 잘 돼 있다고 하니까 가실 때 참고하시고요. 역시 또 영화를 준비하시는 과정, 기획, 뭐 시나리오 작업, 제작 초반 과정에 나 이런 게 좀 궁금했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앞에서 선 분 계신 것 같고요. 마이크 전달 앞에 세 번째 줄 계신 분 계신 것 같고요. 혹시 더 계실까요? 제가 지금 미리 좀 눈에 넣어두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앞에 분 드리고요. 네, 제가 기억해둘게요. 저 우선 개봉 첫날에 보고 GV 진짜 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를 열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밖에 계시거든요. 밖에. 네, 또 신부님한테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요. 네, 저는 저번에 사바 GV를 갔을 때 감독님께서 교회 집사님이라고 들었었는데 그때 그 영화들이 다 오컬트 영화라서 교회에서 홍보를 잘 못하셨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이번에 파묘가 이렇게 흥행해서 혹시 좀 교회에서 위상이 좀 달라지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영화 준비하면서 뭐 기도 제목이랄까 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셨는지가 좀 저도 같은 종교라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와서 이제 처음 갖는 교회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 되게 보수적인 교회 분위기가 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학로 연극 배우들도 많고 좀 그래 좀 흡연자들도 많고 그런 분위기의 교회인데 교회에서 좀 그런 건 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그 교회에서 옛날에 학생 때 도움을 받아서 단편 영화도 교회에서 제작하게 해주고 이래서 저는 빚이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과 하고 사바하는 굉장히 좀 종교적인 담론이
나름대로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서 되게 명분이 꽤 있었죠. 네. 예. 아유 나 신앙 고백이다. 그렇죠. 사바원 마지막에 길게 어, 나이도 어. 헷갈리고. 주인공이 목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천주교도 뭐 우리 뭐 기독교 이웃 같은 기독교지 않냐. 그럼요. 그래서 예, 보니까요. 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렇죠. 약간 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 종교에 관한 영화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과거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니까 좀 오해는 하지 말라. 그래서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영화에 또 성경 구절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야 그렇게 했는데 영화를 보시고 국뽕이 차오르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에 저랑 이제 토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예배 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오실지 어느 교회라는 질문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굉장히 대한민국으로 보셨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아 면피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런 농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 영근이 지금 교회 사람들 한번 모임하고 있어 이러면서 도박 같은 거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질문은 뭐 기도 제목이라고 종교 언어로 표현해 주시긴 했지만 제일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했던 중심이 뭐였는지를 좀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준비하면서 제일 그래도 내가 요거는 잃지 말아야겠다 이 영화에서 하셨던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5년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 때 다짐했던 것들이 네. 만드는 과정 중에는 되게 희미해져요. 오, 네. 처음에 다짐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만들면서부터는 이제 잘 만드는 거에 대한 되게 숲을 안 보고 막 나무 한 개까지 세세하게 막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개봉을 딱 했는데 역시나 개봉을 하면 처음에 거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관객들은 이 처음에 내가 기획했던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 저는 만들면서 우리 스태프들은 전부 다 이게 꽤 항일 코드가 꽤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현장에서는요? 예. 꽤 이 정도로 이렇게 항일 코드라든가 뭐 좀 그런 거를 많이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게 너무 도드라지면 조금 좀 뭐라고 할까 도드라지지 않을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영화를 꽤 오락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어디 매체에도 얘기했는데 팬데믹이 오고 이래서 관객들 좀 신나게 해주고 싶다. 말씀하셨죠. 좀 그렇게 해서 좀 꽤 오락적인 극장 오락적인 영화를 만들고 하는 게 딱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좀 우리 땅에 대한 그런 좀 과거에 대한 그런 주제적인 것들과 오락적인 것들을 두 개로 시작했는데 네. 만들면서부터는 그게 막 잊혀지고 그냥 되게 잘 만들 생각만 이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딱 개봉했는데 역시나 이 앞에 거를 관객들이 좀 안아주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래 맞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지. 네. 그렇게 다시 5년 전에 저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두 개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재밌네요. 내 안에서는 어느 순간 좀 희미해졌던 나의 기억들, 생각들이 관객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기억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한테 다음 손 들어줬던 분 지금 대답으로 들은 것 같아요.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신전이 되신 것 같고요. 앞에서 손 드신 분께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전달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손 드셨군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기 그 캐릭터를 구축은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 시나리오 쓰실 때 그리고 처음에 쓰셨을 때랑 실제로 만들었을 영화 만들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글에서 누군가 이 영화의 최대 빌런은 최민식 배우가 맡은 직원이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뭔가 모든 문제의 사단이 그냥 처음에 화장 하나 갈 때도 비 온다고 안 밀었으면은 문제가 안 되고 화림이 그냥 꺼내지 말자고 했을 때 안 꺼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는 파단이 되는 그런 행동을 전부 신민식 배우가 맡은 지관이 결과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 역할을 조금 고모라든가 뭐 다른 쪽한테 조금 그걸 넘겼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영화 여러 번 보면 이런 게 이제 슬슬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들키기 시작하는데 네. 맞아요. 뒤에 질문 먼저 답을 드리면 그 되게 직업적인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는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꼰대스럽고 더 그 고지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급하면 태우면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되게 이런 투철한 좀 약간 앞뒤 막힌 그런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진 꼰대 같은 네네. 그런 캐릭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할까 이 그 김상덕이라는 사람이 관을 꺼내자고 하잖아요. 네. 자기가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에 거의 죽음까지 가는 자기가 그걸 책임지게 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안 꺼냈고 하면 이거를 다시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조금 더 부족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도 일단 꺼내야 되지 않냐 그런 직업적인 좀 꼰대 마인드로 해야지 뒤에 자기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동기도 그렇고 그분도 돌아가시고 그렇죠. 원래는 되게 생략됐던 장면이 보살님이 시체가 발견되고 막 경찰들이 오고 거기서 막 김상덕이 오열하는 장면이 원래는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 네, 그 막 오열하고 막 그때 막 축사에서 돼지들 막 진짜 잔인하게 죽고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편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정을 더 불태워서 그런 죄책감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더 이거에 몰두하는 그런 캐릭터로 원래는 좀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좀 효율적인 서사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 신이 좀 오밋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구축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나이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실제 장의사님과 그 풍수사 분들을 만나면 진짜 꼬장꼬장하거든요. 나이도 많으시고 이게 왜냐하면 되게 없어지는 직업이에요. 그쵸. 예, 예. 그래서 되게 꼬장꼬장하고 그러고 실제 또 무속인들 요즘 좀 이렇게 잘 나간다는 그런 무속인들 만나면 되게 젊은 부담도 많고 되게 화려하고 예, 막 좀 진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트렁크 열면 닭피 들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인물 구조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성 나이 든 세대와 어떻게 보면 이 중간 허리에 있는 30대들과 이 힘을 좀 어떻게 합쳐서 처음에는 애를 구하고 처음에는 갓난아이 새로 태어나는 갓난아이를 구하고 그 다음은 그 애들이 살아갈 어떻게 보면 터전을 좀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이렇게 세대를 좀 이어주고 싶었어요. 캐릭터 구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캐릭터 나이대들에 맞는 그런 좀 꼬장꼬장함과 약간의 싸가지 약간 없는 좀 그런 젊은 분들 예 그렇게 반말 까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캐릭터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상도학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보면서 약간 이거 궁금하다 했던 게 좀 해소가 됐었던 게 나중에 그 구덩이를 열심히 파잖아요. 하림이 시선을 돌리는 동안에. 근데 원하던 철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새가.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하림을 구하러 가고 근데 상덕은 끝까지 남아서 그걸 팔 때 자기 안에 그 지식적인 확신 때문에 저러는 건가? 여기 무조건 있을 거야. 더 파면 돼 하는 게 뭘까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정말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에게는 지식으로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죠. 쇠가 있어야만 됐었네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네. 그래야 자기가 그렇죠. 네. 그걸로도 좀 이제 캐릭터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런 이렇게 막 설득하는 장면이 있어요. 병실에서 야 이거 막 땅이야 땅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참 그런 씬이 찍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까딱하면 되게 관객들한테 강요하는 장면. 이 되지만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넣는 이유는 그거가 없으면 캐릭터가 왜 다시 저 산에 가는지에 대한 캐릭터한테 원동력이 안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차갑게 찍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좀 차갑게 찍는다는 게 좀 더 그러니까 막 열을 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날카롭게 팩폭으로 이렇게 하는 신으로 찍었어야 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씬을 찍을 그 씬이 진짜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심리적으로 어려웠어요. 그 씬이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거 참 그 항상 영화에 있는 그런 강요하는 씬 있잖아요, 관객들한테. 감정적으로 그렇죠, 강요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 영화에서 그런 씬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분위기 정보 사건 분위기 정보 그러니까 이 비싼 이 너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불러놓고 서로 배우들은 서로 주고받고 케미 막 싸우고 이러면 이런 연기를 할 때 배우들은 막 연기했다 막 이런 기분이 느껴졌는데 선배님 걸어가세요 보고 놀라세요 이런 거만 찍으니까 배우들이 조금 답답해했어. 뭐 연기 뭐 내가 하고 잘하고 있나 약간 그래서 그 씬을 보면 되게 핸들드로 찍었거든요. 네. 보통 그런 액션 영화나 막 이렇게 많이 쓰는 오히려 그 장면을 되게 배우들한테 진짜 100% 풀어주고 그래서 되게 마지막에 찍었어요. 그러시군요. 거의 끝부분에 찍었는데 배우들한테 자유도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자유롭게 좀 찍게 하고 그거를 잘 라이브하게 좀 담는 씬이어서 네. 제가 평소에 안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찍어서 좀 뜨겁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뜨겁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또 캐릭터가 또 뒤에 목숨을 걸고 또 이렇게 가는 또 그게 원동력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상덕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 저도 좀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굉장히 재밌는 게 감독님도 보시면 처음에 기획적인 질문했을 때 손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감독님이 답변을 해주시면서 팔로우 질문을 하시려고 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부터 해야 되지만 계속 줄여주고 계시니까 감독님이 눈에 띄는 뭐 한 분 정도만 선정해 주겠어요? 말씀해주신 기획 준비 비가 과정 많을 것 같아서 좀 네? 이쪽에 저기 그 뭐라 세 글자 뭐지? 제가 여쭤볼게요. 재현짱이요, 재현짱. 네, 우선 이런 멋진 파유라는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감독님께도 그렇고 저에게도 좀 머나먼 일이긴 한데 추후에 감독님께서는 만약에 죽음 후에 매장과 화장에 대해서 많이 이번에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만약에 매장하실 거라면 어느 자리에 가고 있는지 다들 있는지. 자, 그거 저는 명확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매장을 할 겁니다. 비싼 곳에. 왜냐하면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다. 그게 뭐 믿든 안 믿든 뭐 저희 어머니는 매장을 할까 생각이고 저는 죽으면 끝인데 뭐 화장하죠 깔끔하게. 그렇게 할까? 야 혼자 속으로 자 이거 풍수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야 어머니는 좋은데 모시고 너는 그냥 화장해.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한 개를 말씀드리면 명당자를 찾는데 비용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서민들은 좋은 곳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예요? 그 풍수사님이 1년에 딱 한 개 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름 들면 아는 사람이 와서 몇 년 뒤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자리 한 개 봐달라 그러면 그 부모님의 족보를 봐. 그럼 태어난 곳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최고 좋은. 그러니까 태어난 곳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넓혀가면서 명당을 찾는 거야. 그리고 땅을 탁 찾으면 진짜 발로 표시를 해준대. 어떻게? 여기서 10cm도 벗어나면 돼. 이 땅이야. 여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 그 산을 사야 되잖아. 산으로 하려고. 그런 면에서도 돈이 진짜 근데 많이 거기 땅 주인한테 가서 여기 명당이니까 저거 살게요 하면 안 팔죠. 그쵸. 그럼 이제 막 친하게 지내서 나 귀농해서 뭐 할 거고 뭐좀 투자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땅을 산 다음에 묘를 딱 만들려고 묘를 딱 파면 제가 한 번 딱 그 땅을 본 적이 있는데 땅 속이 핏줄이 있어요. 핏줄이 그 혈토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기질이 있죠.
무기질이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미생물 활동이 엄청난 뛰어난 땅인 거예요. 예. 토질이. 그런 데는 기름진 땅이. 매장을 하면 관의 밑에 부분을 떼요. 그러니까 그 시신이 바로 땅에 붙을 수 있게. 네네네. 그러면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자연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풍수지리를 우리는 되게 이렇게 미신화 생각하는데 그 분들 만나면 약간 교수님들 만난 느낌. 지식적으로도. 네, 되게 막 지질도 연구하고 네. 자리도 연구하고 막 이게 동양 철학이랑 섞여서 약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무속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약간 딴따라라 생각해. 아, 그분들 입장에서. 같이 엮지 말라. 친한 사람들끼리는 친해. 예, 예. 근데 같이 엮지 마. 약간 이런 게 있어. 자기는 약간 되게 굉장히 아카데미컬한. 연구를 하시는 네,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고 이분들은 좀 네. 좀 다른 세계다. 서로 좀 바라보는 시선. 네, 서로 좀 그런 오, 캐릭터들. 업종별로도 굉장히 이 시각이 다른 것도 굉장히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막 되게 서사 이렇게 치고 가야 되니까 뭐 좀 생략이 많이 됐어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굳이 여백을 채워넣자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 3년 전에 같이 일을 했음에도 그간 왕래가 굳이 없었을 그치, 것 같기도 그치. 하고요. 예. 그래서 약간 뒷담화도 까잖아요 서로. 네, 맞아요. 그렇게 요것도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 주시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상덕 같은 분 만나서 몇 자리 하려면 산 하나 살 정도 돈은 살면서 벌어놔야 된다.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적인 질문 우리가 꽤 했기 때문에 또 다음 거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은 아 근데 또 너무 절실하게 손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감독님 다음 카테고리 넘어갈까요? 한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아 그거 걱정하세요. 저 결정 못해요. 아 그래요?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절실히 손드는 분이 계셔서 이분들 가위바위보 해서 한 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드신 분들 들어주시고요. 준비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위바위보! 아 저랑 해야겠다. 여러분께 하면 끝이 안 나겠다. 가위바위보! 빠 빼고 다 내리세요. 비긴 것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빠 두 분 남았거든요. 새로운 지비 방식이네. 두 분 가위바위보. 두 분. 역시 천재소년 그분 이승국. 가위바위보. 좀 전에 빠 하신 뒤에 분. 네. 그분이랑 다시 해서 가위바위보. 가운데 분 찌 하신 분이 계십니다. 파묘 천만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이제 영화에서 보면 여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한반도에서는 여우가 복원 사업 중이어갖고 현재 굉장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여우가 실제로 그 파묘 세계관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기순애가 부리는 요괴 같은 것인지 어떻게 설정하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마이크 드신 김에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 오늘? 7번이요. 내공이 있는. 저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혹시 상덕도 그 여우에 관해서 이제 화림이랑 상덕만 딱 말을 하길래 혹시 둘이서만 볼 수 있는 요괴랑 둘이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약간 상덕도 영역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우는 요괴가 아니죠. 네, 여우는 요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우가 이게 참 나라마다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실존 이 야생 여우는 오, 네. 한 몇십 년 전에 이미 다 그 보호로 네네. 하거나 다 그렇게 된 걸로 알아서 참 여우를 제가 웬만하면 CG를 싫어하는데 여우를 정말 구하다 이제 불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불법으로 할 수 있어요. 원한다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네,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그 불법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그래픽을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업체 분들한테 여우 갖다 달라면 시바견 가지고 오고 이거 여우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이거 잘 보면 좀 주황색처럼 보지 않아? 맞아요. 그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긴 했는데 그 뭐라고 할까 여우를 요괴로 생각하진 않았고 이 여우가 좀 이렇게 나와도 사람들이 좀 저도 공부를 해보고 여우가 진짜 우리나라에 거의 없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그 좀 이렇게 그냥 분위기도 좀 잡고 그러면서 제가 효율에 되게 집착을 하거든요. 효율. 그러면서 동시에 나무도 보여주고
뭐 아무 그렇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장면을 이제 넣은 거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우리 음영사랑 네네. 또 이렇게 매칭도 시켜주고, 그래 또 여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동물은 아니에요. 그쵸. 무덤도 많이 판다 그러고 음지에 많이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머무는 곳은 음지고 낮에 활동을 하는 곳은 양지니까 무덤에 와서 무덤을 판다는 거야. 그 안에 새끼도 넣고 막 이래서 네네. 무덤가에는 좋지 않다, 네. 여우가 좋지 않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여우를 좀 설정하게 된 거고, 우연하게 2명만 본 걸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영적인 존재는 아니었고, 그리고 뭐 질문도 해주셨고 답변도 해주신 대로 거의 없는 건 아니니까 걔네가 어쩌다 거기까지 왔나 보다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아니, 농담하시면 드렸고요. 저희 준비 과정 제작 단계 질문은 요 정도 또 가도록 하고요. 준비가 됐으면은 배우들 캐스팅을 하고 배우들과 얘기를 나누고 현장 촬영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요 카테고리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저한테 신호 주신 분은 그 흰 옷 입은 분이셨던 것 같고요. 하고 지금 하신 분도 제가 기억했다가 차례차례 드릴게요. 네, 지금 마이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딩 크레딧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엔딩 크레딧에 봉길 발 대역이 있던데 그게 어느 장면에서 쓰인 건지 너무 궁금해서 봉길 발 대역이 있어요? 정말 날카로우시네요. 그래서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몇 번 보셨어요? 6번이요. 6번. 네. 예. 그게 뭐냐면 제가 CG를 싫어하잖아요. 네. 봉길이 발이 꺾이는 장면이 있어요. 봉길이 발이 꺾이는 장면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꺾이는 사람을 모셔. 실제로 그 정도로 각이 나와요. 네. 설마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CG도 조금만 더 들어요. 근데 그분도 보면 깜짝 놀라요. 뭐 이게 돼요?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발가락이 되게 예쁘진 않아요. 이도현 배우는 발이 되게 잘생겼어. 그래서 되게 짧게 나오는데 발을 최대한 많이 꺾는 분을 해서 원래는 그냥 뚜두둑 소리만, 네. 그 김상덕 이거 찍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분을 실제로 이제 꺾으려고 이제 모셔온 거죠. 그래서 그게 발대요. 이거 정말 질문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었고. 예. 이야, 굉장히 또 재미있는 질문도 꽤 많이 준비됐을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삽 들고 계셨던 분과 또 앞에 계속 차례대로 드릴게요. 삽을 계속 들고 음색 삽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무서운데? 너무 떨려서. 보통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부덕한 부잣집 하면은 보통은 이제 소나무 분재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파면은 이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박지용네 미국치, 뭐 호텔이나 뭐 박지용이 쓰러질 때도 이제 마른 나뭇가지가 있는 화병이 쓰러지고, 사망 후에도 계속 마른 나뭇가지가 연출로 쓰이고, 고문의 집에도 나뭇가지가 계속 나오고요. 뭐 병풍이나 쿠션까지 싹 다 이제 마른 나뭇가지가 나와서, 네네. 저는 이런 연출을 이제 생명력을 잃게 하는 일본의 침략, 뭐 친일에 대한 비유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제 영화를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오니가 이제 관을 뚫고 나간 후에 뜯어진 철사들의 모습이나 뭐 그림자, 뭐 화면 이제 전환돼가지고 빛이 비쳤을 때 바닥에 깔린 철사들이 이제 마른 나뭇가지로 보이더라고요. 오, 네. 원래 철사를 연출하시려면 더 막 뾰족뾰족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마른 나뭇가지로 보니까 이게 혹시 다중적인 의미로 연출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굉장한 질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장면을 언급하신 게 정말 거의 영화 편집 기사님 정도 수준으로 정말 애정을 갖고 많이 보신 게 조조하죠. 얻어 걸린 느낌도 뭐 없지나마 좀 있긴 한데, 그 철사나 막 이런 거는 좀 뭐 나뭇가지를 생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미술팀이나 컨셉을 할 때 웬만하면 화면에 계속 오행을 담자, 음량을 담고 오행을 담자 많이. 그래서 뭐만 하면 나뭇가지 걸고 물 막 사람 젖어 있고 화분 쏟아지고 물 떨어지고, 그래서 그다음 막 수영장 컷으로 시작하고 막 그 하여튼간 초반에는 물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넣으려고 했고 나무도 최대한 많이 나무 오행에 나오는 목을 많이 넣으려고 했고 뒤에도 막 보면 드럼통에 불 그쵸. 이런 거 쇠랑 불이잖아요. 그리고 전기난로 쇠랑 불 막 이런 그런 컨셉들 그러니까 오행을 최대한 화면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재밌는 걸 하면 네. 원래 묘 주변이 되게 재밌게 컨셉이 되어 있긴 해요. 왜냐면 네. 이게 뭐냐면 묘가 있잖아요. 우리 그 메인 묘가 있고 네. 주변에 나무들이 점점 썩어 있어요. 오. 그러니까 묘에 가까이 갈수록? 있는 거는 네. 말라 비틀어진 소나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점점 썩어 있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네. 넓은 커트를 찍어야지 그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커트를 못 썼어. 왜냐하면 긴장감이 떨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김상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컷을 쓰니까 잃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안 살았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뭐 여기 오신 분들만 알아도. 이거 우리 머릿속으로 아마 이제 그 장면 나올 때 우리는 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살 보면 주변 나무들은 좀 누래요. 막 소나무도 썩은 소나무들이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나쁜 땅에 가보면 네. 소나무가 고기만 썩어 있긴 해요. 되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악지 중에 악지라는 게 분명히 딱 거기 표현이 됐었던 것 같고요. 아까 앞쪽에도 저한테 눈 마주쳤던 질문과 일단 마이크에 흰 옷 입고 V 하신 분이랑 이거 뭔가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걸 저도 그래서 그래 좀 정말 좀 최대한 저도 다양하게 드려볼게요. 몇 번 봤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 세 번째고요. 지난주 GV도 왔어요. 네. 그 사바 때 그 이정재 배우님이 맡으셨던 역할의 배우의 이름이 감독님 결혼식 줄에 서신 하근재 목사님 이름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배역들의 캐릭터에 맞게 배우들을 선정하신 것까지 들었는데 이름에도 그런 주변 지인분들의 어떤 것들 에피소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 이번에요? 네, 혹시 이번 이름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역사적 이름들 말고 예,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보국사 그 이 방망이 네네. 보고 이제 하는 것 중에 네. 원래는 한 8명 정도인데 그게 다 원래는 그 제가 독립기념관에서 봤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이름을 넣었는데 네.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너무 노골적인 너무 좀 네. 그럴 것 같아서 음. 제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 분들 거기에 또 그 필터가 하나 있었군요. 국가유공자이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선별해서 그 친구들을 저희 대표님도 네. 아버님이 독립운동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그런 이름을 섞어서 좀 이렇게 섞어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일단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좀 영화 해야 되는데 독립유공자 아니요, 그냥 평소에 친하게 지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전 영화에 그 사바에 나오는 그 살인범들 이름이 중에 2명이 3명이 제 친한 친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나랑 네가 더 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친구만 이름을 쓰냐 뭐 이래서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 좀 그래도 국가유공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 팬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중앙 위주로 봤었던 것 같아서 아까 그 사이드 쪽에서도 손 들어주신 분 계셨거든요. 지금 계속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2번 봤었고요. 네. 이게 우리만의 소재가 되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사운드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느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번째 볼 때는 이제 또 심야에 사운드를 업해가지고 상영관을 또 틀어줘가지고 그때도 한 번 더 봤었는데 사운드를 이제 그 구성하실 때 어떤 흐름과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적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그 우리 앞으로 할 때 몇 번 봤는지 얘기 안 하는 걸로 하시죠. 약간 뭔가 네. 뭐 좀 그런데 오케이. 하지 마시죠. 이게 또 예. 특권 의식이 생길 수 아니, 있기 이상한 때문에.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큰 컨셉은 네. 앞에는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이렇게 1부, 2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앞에는 불협화음, 저음을 최소. 그러니까
저음이라고 하면 막 둥둥둥 네네. 이런 그런 저음을 최소화하고 뒤에는 거의 저음 위주로 그냥 무게감. 그러니까 앞에는 약간 불협화음, 뒤에는 무게감. 네. 이런 큰 컨셉을 좀 짰었고 네. 노래를 마지막에만 넣자. 음악을. 그래서 다 거의 다 소리들이야. 음악이라기보다는 맞아요. 되게 소리 위주의 그런 느낌들이었고 그 다음에 막 관 뜯는 소리, 뭐 쇠 부딪히는 소리, 막 그런 막 쇠 위에 드라이 아이스가 막 돌아다니는 소리, 막 이런 그런 쇠와 나무 막 그런 소리들로 좀 기본 베이스를 좀 만들었었어요. 예, 그렇게 만들고 큰 구조는 그렇게 음악과 사운드를 그렇게 했었고 네. 항상 제가 작업을 하는 이 업체 사람들과 이 업체 대표님과 항상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니가 나올 때 쿵쿵쿵 그런 소리가 싫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무게감 있는 발소리들. 그렇죠. 왜냐면 오니가 이렇게 하림이가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있으면 저기서 막 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발걸음 소리가 쿵쿵 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소리. 그냥 툭 나타났을 때 그때 크기가 너무 큰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네네. 이 대표님은 관객들은 그거 아니다. 관객들은 팍팍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이너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좀 마이너한 취향인데 네네. 항상 그래서 대표님이랑 싸우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서 극장에 와서 보면 대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또 고집하시는 저 혼자 이유가 약간 있었다. 예술하고 있는 거죠. 네, 저 혼자 예술하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좀 마이너하구나 해서 항상 그 대표님이랑 작업을 해요. 네, 저의 그걸 낸 거. 그리고 김태성 음악 감독이랑도 계속 같이 하는데 네. 굉장히 업자거든요. 진짜 바빠요.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이너하기 때문에 되게 상업적인 음악 감독님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좀 관객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네.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많이 힘을 준 데는 도깨비 불이야. 거기 사운드를 진짜 네. 음향 작업실에서 보면 네. 진짜 이게 침이 쭉 흘러요. 오, 소리가. 네, 그 소리로 진짜 막 스크린을 태울 것 같이 막 그렇게 경문 소리 같은 것도 일본의 스님 한 분 찾아가지고 모셔가지고 하루 종일 녹음하고 그거 네. 막 만들고 막 진짜 해서 막 진짜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네네. 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 우리 배우들처럼 멍하니 볼 거다, 멱살 잡을 거다 했는데 네네. 시사회 때 딱 왔는데 상영관의 사운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내가 디자인한 사운드가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이 도깨비불이 그 캐파로 사운드가 못 올라오면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 돼. 그 정도로 팍 올라오면 이게 뭐지 확 그게 있는데 몰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몰입이 되거나 아예 웃었거나 그 중간이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극장마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제가 그냥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거든요, 파멸을. 그냥 근데 왜냐하면 제가 사바 때 많이 극장을 가서 못 본 게 후회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되게 짧게 걸려 있잖아요, 한국 영화가. 그렇죠. 그래서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이랑 같이 많이 봐야 되겠다 해서 보러 갔는데 계속 스피커 체크만 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구현된다. 네, 이 극장은 스피커가 안 좋고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럼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좀 다니셨으니까 이게 너무 특정 관 그런 게 될까요? 여기서 그래도 내가 생각한 아니요, 거랑 그건 비슷하게 확실하게 생각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사운드 좋은 과는 듀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건 좀 살짝 저도 지금 궁금했는 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운드적으로 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독님 만나뵌다 그래서 검은 사제들이랑 사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역시 재밌다 했었는데 그게 흥미롭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봤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검은 사제들의 사바 굉장히 몰입감 있고 놀라게 만드는 포인트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는 무서운 포인트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잖아요. 생각보다 실제로 내 눈앞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뒤에 벌어져요. 제가 시간 체크를 해봤더니 검은 사제들에서 김윤석 씨 캐릭터랑 강동원 씨 캐릭터가 만나는 게 영화 시작하고 한 40분 만에 만나고요.
박소담 씨를 봐서 구마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가는 게 영화 시작하고 1시간 지나서예요. 그럼 영화가 40분밖에 안 남았을 때기도 하고요. 사바하도 그것이라고 표현되는 창고 안에 어떤 것이 본격적으로 보여지는 게 1시간 조금 되기 전에 나오고요. 잠깐만, 나 사바 안 봤다 계신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특정 배우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올 줄 몰랐던 어떤 배우가 1시간 조금 지나서야 뭐야? 새로운 국면이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빌드업을 뭔가 우리 느낌에는 한국 관객분들은 좀 빠르고 센 거를 사로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연출자분들이 충실하게 사람들을 몰입시키면서도 빌드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비주얼로 보여주신 맛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그 준비하시는 기간에 인터뷰를 보니까 여러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준비하다가 코로나 기간에 생각을 바꿔서 장르 좀 바꾸자 한 것도 있었고 이장하는 데 가서 관이 열리는 거 보면서 아, 파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 개가 좀 붙어가면서 완성이 됐었던 모양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감독님 이전 영화는 다르게 1부에 지난번 지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대장 하나 요거 해결했더니 끝판 대장 하나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두 파트가 있다는 게. 네, 제가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 또 그게 호불호를 굉장히 자극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괴로웠죠. 아무튼 근데 그게 네. 첫 번째 놀라운 거는 진짜 어느 날 파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진짜 무덤이 있어요. 몇십 년대 무덤이 있는데 삽으로 이걸 깨다 보면 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흙을 파다 보면 정말 몇십 년 된 장갑 같은 게 나와요. 그 당시 때 인부들이 그냥 인부들이 해놓은 네네. 또 파다 보면 그 관의 부작품들 그 가족이 넣어놓은 뭐 희한한 것들이 나와요. 진짜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게 이 시대 게 아니야. 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런 것 그래서 약간 이게 파묘라는 거 무덤을 파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타임머신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과거로 가요 정말로. 아 이때 이 흙은 그 당시 때 덮었던 사람들의 흙이잖아요. 그러고서 그 과거로 가서 그 과거에 뭔가 닿을 때 이게 과거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묘가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파고 또 파고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 기술이 많이 없어서 이거를 되게 두 개로 단절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저는 100년 전으로 가고 그 다음 300년 전으로 가는 정확하게 과거로 가는 이야기고 이게 첩장 구조니까 네. 이 이야기가 끊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이 홀령과 이 뒤에 나오는 정령은 확실히 표현법이 다르게 표현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뒤에는 좀 도전을 했죠. 이게 시나리오 때부터 누구가 모두 다 반대하고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네네. 이게 나 이거 턱 나와도 되냐? 직접적으로 보여줘도 되냐? 네, 직접 보여줘도 되냐?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영화 만드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래서 이걸 안 불편하기 위해서 보면 빌드업이 엄청나요. 관 큰 거 나오지. 그쵸. 관 큰 거 나오지. 그 다음에 누가 한 명 죽었지. 누가 한 명 죽어서 깨우지. 나가보니까 돼지가 죽어있지. 돼지에서 살짝 보여주지. 네. 갔는데 하이바 이거 투구 보여주지. 투구 보여주지. 죄송합니다. 투구 보여주지. 발부터 보여주지. 그 다음에 목소리 먼저 보여주지. 엄청난 빌드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안 불편하게 다가가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알고 보면 빌드업이 진짜 길어요.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한계가 있구나.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구나. 대신 이 영화의 오컬트의 색은 놓치지 말자 해서 최대한 뒤에 밀어붙였어요. 그냥 주춤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도 그 오컬트의 맛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그래도 관객들이 좀 따라와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독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래서 감독님 영화 계속 항상 저도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다음에 감독님 만나면 난 무조건 본다 했던 거는
말씀하신 그런 그쵸. 오컬트를 나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참 웃긴 게 검은 사제도 개봉하고 이제 사바 개봉할 때 네. 처음에 이렇게 초반에 나왔던 평들이 검은 사제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거 뭐야? 이런 네. 이번에도 사바가 좋았지. 보러 갔다 이거 뭐야? 이거 항상 그게 이렇게 참 힘들어요. 또 이렇게 그렇다고 또 했던 것도 잘하고 막 이거가 맞나 싶기도 하고 저도 약간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랬습니다. 계속 그럼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점점 질문의 수가 많아지는 느낌이거든요. 혹시 눈에 띄는 분 계세요? 아니면 제가 여기 화낼 거야. 감독님 사진을 뽑아오신 분인 것 같거든요. 앞에 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뭐예요? 저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야. 야 나도. 그렇죠. 저도 제가 잘못 봤나했는데 예. 위에 두 개는 감독님이고 예. 맨 앞에 조정석 배우가 있어요.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거 임대경 무당님 맞아요. 막 했을 것 같은데. 우선 오타쿠이를 고백하고. 예, 맞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1차 GV에서도 열심히 손을 들었으나 질문을 못해서 너무 슬펐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번 봐도 늘 재밌고 통쾌한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봉기리의 병실씬에서 하림이가 이 새끼 문신을 피해갔네 라는 대사를 치면서 그 상체 클로즈업이 싹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한자 타투들 사이에 영문 레터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이게 그 배우의 타투면 왜 이거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살리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걸 지난주부터 묻고 싶으셔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감독님 들으시면서 딱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발 하나만 더요. 이거는 이제 팬들이 엄청 많은 추측을 하기는 했는데 그 주인공 4인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이랑 혹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오컬트 영화니까 생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디테일을 좀 짜놓으신 건 있는지.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답변. 이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거는 배우 문신이에요. 그 영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거는 배우 문신인데 굳이 배우 문신인데 지울 필요 있나?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CG 비싸기도 하고. CG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건 그냥 놔뒀어요. 그건 놔뒀고 그 다음에 그 60대, 50대, 30대, 20대로 했었는데 그렇게 나이를 배열을 했었는데 굳이 말하면 60대, 50대, 저 40대, 40대 약간 뭐 그렇게 하긴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뭐냐 이도현이 90 아니 그 화림이 90이고 이도현이 93으로 생각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찍을 때. 네, 그때 지금 그대 나이가 먹었겠죠. 초반에 그렇게 시나리오 적을 때는 그렇게 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나이대 정도만. 그리고 민식 선배는 원래 민식 선배 나이. 혜진 선배도 혜진 선배 나이. 왜냐면 민식 선배가 범띠거든요. 실제로 호랑이 같아요. 요즘 이제 많이 이빨이 빠진 호랑이에 대한 선배님이 그래서 선배님 그 김상덕 앞에 호를 호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안. 네네. 왜냐하면 풍수지리 분들의 이 앞에 호가 안이 많아요. 무슨 안 눈. 네네. 그래서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신안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땅 속을 그냥 다 보여. 그냥 땅을 보면 속이 보이는 경지 다다르면 그 신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호랑이니까 호안이라고 그렇게. 호랑이의 눈. 그 호안 김상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좀 했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오른편에 계신 분들께 제가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 그냥 제 눈에 띄어야 되니까 가운데 계신 금발분과 맨 뒤에 분에게 차례를 드릴게요. 네. 제일 힘드시죠? 이게 제일 어려워 정말. 내가 선택하면 누군가는 나 욕하겠지? 이렇게 때문에 미리 사과드립니다.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재밌는 영화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소하게 설정 두 개가 좀 궁금했는데
친일파 영혼이 후손들을 찾아갈 때 3명 다 아기 포함해서 3명 다 창문을 통해서 허락을 구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문을 열어주련 이렇게 물어보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했고 이제 누레온나 그 여자 머리가 달린 뱀 요괴가 나오잖아요. 이제 동티랑 비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이제 일본에도 수많은 요괴가 있을 텐데 그럼 뱀의 형상을 한 요괴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 이렇게 막 무속인들한테 물어봐요. 그 창문으로 이렇게 오는 게 맞냐? 보통 뱀파이어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설화가 있긴 해. 오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창문을 물리적으로 열어서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허락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뭐 어떤 나라에서는 또 뭐 창문을 열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고 또 저희도 풍습이 제사 지낼 때 창문을 다 열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거 사실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넣는 설정이에요. 그 또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또 그 사이에 드라마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 비슷한 설정에 문을 여는 드라마가 나와서 이 설정에 대해서 크게 막 거부감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조금 재밌는 거는 그게 문제였어. 애기는 어떻게 하지? 애기가 대답을 하지 못할 애기가 텐데. 그치. 애기가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할 때 얘는 한국말도 아직 못할 텐데. 애기가 그래서 시나리오에 뭐라 적혀있냐면 네. 애기가 창밖에 비친 할아버지를 보고 씩 웃는다 하고 돌아서면 이미 탁 안에 들어와 있는 장면으로 하는데 그래서 애기를 이렇게 안고 창가로 가잖아요. 네네. 그때 애기가 싹 웃거든요. 네. 그 웃는 거 찍으려고 하루 종일 찍었어요. 그 미묘한 걸 찍어야 예, 한 3초로 웃어줘야 되는데 항상 1.5초 이렇게 웃고 약간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CG로 살짝 연장을 하고 근데 그 장면에 혹시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싹 거울에 싹 비쳐서 씩 웃어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보신 분도 있구나. 이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말로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마음의 허락을 구하는 거니까. 네, 아이가 그렇게 웃기만 좀 해도 표현을 좀 했고 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였죠? 그 하나 더 누레온나. 누레온나를 굳이 설정하신 이유가 있었나? 네. 그러니까 그 이장을 하다 보면 벌레가 들어오면 그 충염이라 그러고 물이 들어오면 수렴이라 그러고 뱀이 생각보다 구렁이가 막 그렇게 많이 구렁이가 네. 되게 많이 그 묘를 해쳐요. 그래요? 그걸 사렴이라 그러는데 네. 심지어 그 장혜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이장하다가 제일 무서울 때가 구렁이가 또 알을 트고 있다. 관 안에.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요소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에 뱀이 오래 살면 오래 여기에 있었으면 이 밑에 관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래는 봉길이가 그 뱀을 태우고 동토경을 외우거든요. 네네. 그때 화림이 대사가 원래 한 개가 있었어. 저 뱀을 보고 요기 때문에 저렇게 변한 것 같다고. 요기. 네네. 예, 근데 그게 너무 좀 굳이 설명 안 해줘도 관객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캐릭터가 왜 필요했냐 하면 이 장르가의 이 변주를 조금 더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약간 좀 이웃나라 같은 게 나올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의 그걸 하고. 네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그 뱀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CG가 아니었어요? CG로 움직이게 했죠. CG로 움직이게 하고 실제로 만들었어요. 진짜 머리털 하나까지 심으면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요 롤 모델을 이 얼굴 모델을 제가 누구한테 부탁했다 거절당했어. 소공녀 정고은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그 감독님을 볼 때마다 내가 계속 누레온나 얼굴인데
그래서 우리 얼굴 스캐닝 한번 하자 하니까 거절당했습니다. 예, 자기를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걸 그냥 일색으로. 예. 네, 마지막 재미난 TMI였고요. 시간상으로 저희가 딱 한 분 제가 드린다고 한 분께 약속드린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 조금만 축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 영화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묘 나오는 그 장면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에 박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묘를 디자인할 때 특별히 생각을 하시면서 하신 게 있으실까요? 예, 묘를 디자인할 때 제가 롤모델이 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묘를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평범한 묘였어요. 첫 번째 평범한 묘인데 관리가 안 돼 있고 평범한 묘고 뒤에가 으슥한 묘 뒤에가 으슥한 나무들. 사실은 되게 아쉬운 게 뒤에 원래는 굉장히 두꺼운 나무들이 확 있어서 뒤에 그늘이 확 져줘야지 느낌이 사는데 우리가 거기를 세트로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들이 근데 조금 빈약해서 조금 아쉽게 돼요. 그래서 평범하지만 그거를 이상하게 좀 보여주자라는 방식으로 찍었어요. 평범한 걸 이상하게 보여주는 방식. 그럴 때 사운드 효과도 좀 받고 배우들의 표정이나 이런 걸 해서 이게 보자마자 이상한 건 재미가 좀 없잖아요. 근데 괜히 뭔가 알 수 없는데 좀 이상하면 그렇게 좀 디자인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받으시죠. 그럴까요? 마지막 감독님 픽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신 분, 그 옆에 분. 예. 아, 마스크 쓰신 분이 가르치는 저분? 네. 세 명이서 저렇게 들는데 어떻게 하면? 네, 아마 팀으로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 영화 번역을 하는 번역가인데요. 저희 이제 그 축경도 그렇고 그 홀령을 붙잡을 때나 대살구씬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외잖아요. 혹시 그거를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로 번역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질문하셨는데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자기 질문도 빨리 같이 해달라고. 네, 번역가 어떤 경로로 섭외하셨나요? 찾아봤는데 정보가 거의 안 나오셨고 실은 한국에서 개봉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영문 번역 자막 크레딧이 안 올라올 때가 되게 많았는데 파묘는 영어 자막이 없는데도 영어 자막 하신 분 크레딧이 올라와서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가 베를린 영화제 때문에 번역을 좀 급하게 했어요. 했는데 그 홈부르기 장면을 번역을 제가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사운드가 덜 된 화면 그거여가지고 그거 신경 쓰나 못 봤는데 아마 번역을 잘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쇼박스의 문의를 한번. 저희가 어느새 허락된 시간 저한테 말씀해주신 이때까지는 끝내면 맥스까지 거의 다 썼거든요. 여러분이 질문을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뭘 할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맡겨드렸는데 너무 재미난 질문들 그리고 제가 픽 안 했음에도 욕 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독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팬분들과 1시간 하셨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그 관객분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최민식 선배님이랑 같이 또 저도 주변에서 배우들이 말려요. 감독님은 질이 많이 할수록 팬들 사라진다고. 제가 이렇게 좀 가볍고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라도 최대한 좀 많이 뵙고 싶고 정말 순수하게 좀 만나서 얘기 더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다음 주에도 최민식 선배님이랑 같이 또 아주 진득한 토크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때도 많이 감사합니다. 더 팬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파묘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GV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